노래 실력을 겨루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들으며 1등을 거머쥔 주인공. 안녕하세요. 저는 포항예술고등학교 2학년 이나빈입니다. 반갑습니다. 자신이 부르는 노래를 듣고 사람들이 울고 웃을 때 가장 행복하다는 10대 소녀. 엄청난 끼와 재능을 품고 있는 무서운 실력파이기도 한데요. 내일은 가수가 되어 있을 나빈이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오늘의 주인공을 만나러 온 곳은 포항의 한 고등학교. 마침 영어 수업이 한창인데요. 열공 중인 우리 학생들 사이로 명품 보컬 나빈이를 포착했습니다. Question 2, 나빈. Also, Regina felt uncomfortable around old people. She liked to visit her grandmother. Take my hand, will you share this with me? 영어 수업을 마친 쉬는 시간. 나빈이는 친구들과 수다 떨고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그저 평범한 10대인데요. 하지만 마이크 잡고 무대에만 서면 달라집니다. 노래 경연 방송 출연 후 나빈이의 숨겨진 노래 실력에 친구들도 감탄 또 감탄. 되게 밝아요. 학교에서 되게 밝고 분위기 메이커 스타일. 그때 전교 톱10 나왔을 때도 그때 같이 봤거든요, 방송을. 근데 거기서 막 진짜 못했다고, 자기 입으로는 계속 못했다고 하는데 사람들은 다 칭찬해주고 잘했다 하고. 일단 무대를 먼저 봤잖아요. 무대를 먼저 봤을 때 진짜 저게 내가 학교에서 보는 내 친구가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잘해가지고 진짜 보면서 자랑스러웠는데 엄청 축하하고 신나하고 진짜 그랬어요. 엄청 잘해요. 진짜 제가 제일 존경하는 친구입니다. 아, 존경해서 친구인데? 네. 요즘 애들이 부르는 옛날 노래 콘셉트의 노래 경연대회에서 2003년생인 나빈이는 90년대 가요를 완벽 소화.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출연하게 된 걸까요? 작가님이 먼저 저한테 연락이 오셨어요. 제가 유튜브를 작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유튜브를 보시고 저한테 댓글로 연락 가능하냐고 하셔서 섭외가 돼서 그 프로그램에 지원을 하게 됐어요. 생각지도 못한 상황이었고 너무 또 큰 방송사에서 저한테 연락이 먼저 오셨기 때문에 놀랬었어요. 노래 실력을 알아봐준 건 고마운 일이었지만 나빈이가 태어나기도 전에 나온 옛날 가요를 불러야 한다는 부담감도 아주 컸다고 합니다. 한 두세 곡 정도 작가님이 먼저 저한테 보내주셨어요. 날 위한 이별이랑 서지원의 또 다른 시작이라는 노래 두 곡을 먼저 저한테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곡들을 모르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한번 들어보고 제가 이 곡이 제 목소리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곡으로 딱 선정이 됐었던 그런 시스템이었어요. 엄마의 시대, 엄마 아빠 시대의 노래니까 엄마 아빠가 그때 들었었던 때 느낌을 듣거나 아니면 그 시절 때의 노래들을 들어보거나 그런 식으로 다가갔던 것 같아요. 이 노래는 감정이 되게 중요한 곡이라서 보컬 선생님이랑 감정에 대한 연구를 엄청 많이 했었어요.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사실만 믿는 여자 돌아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긴데 나의 곁인데 돌아와 지금
지금이라도 날 부르면 그 어디라도 나는 달려나갈 텐데. 수업을 다 마친 시간. 나빈이가 어디로 갔나 했더니 친구들과 강당 무대에서 뭔가를 맞춰보는 듯한데요. 무슨 중요한 공연이라도 있는 걸까요? 저희 학교에서 정기 연주회를 여는데 오늘 그거 오디션해서 지금 연습 중이에요. 실용 보컬이 전공인 나빈이는 악기를 다루는 친구들과 팀을 꾸려서 공연을 준비했는데요. 연습이라고 허술하지 않습니다. 얘 나올 때 띠르른 해. 얘가 나오고 있을 때. 너무 약간 너무 날카로워. 지금의 나는 눈에 나와야 돼. 오케이. 평소에는 털털한 10대 소녀. 노래할 때는 이보다 꼼꼼할 수 없는 그녀. 나빈이의 진두지휘로 멋진 무대를 위한 연습은 착착 진행됩니다. 친구니까 그래도 맞춰줘야 되고 제가 드럼이 하나라서 이렇게 해줘야 돼요. 근데 저거 너무 미안하긴 한데 또 잘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도 애들이 나쁘게 생각 안 하고 다들 그냥 지적해줘서 고맙다고 얘기해줘서 저도 그냥 카리스마 있게 그냥 애들한테 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되고 되는 거 되는 거라고 다 얘기하고 그래. 드디어 오디션에 막이 올랐는데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절호의 기회. 오디션의 열기가 뜨거운 이유겠죠. 예, 오늘 우리 그 포항예술고등학교 정기 공연 우리 학생들 오디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년 교내뿐 아니라 인근 지역 주민들에게도 큰 호응을 받아온 정기 연주회. 올해는 코로나19 탓에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된다는데요. 클래식은 기본, 노래와 댄스, 뮤지컬까지 공연의 종류는 다채롭고 다들 실력도 수준급. 친구들의 멋진 무대가 이어질수록 순서를 기다리고 있는 이의 마음은 더 타들어가겠죠. 저희는 발라드거든요. 근데 지금 쟤네들 막 신나는 노래로 다 같이 하는 분위기로 한다면 저희는 좀 개개인의 실력이 좀 돋보이는 발라드라서 좀 저희가 좀 묻힐까 봐 좀 걱정이네요. 마침내 나빈이도 무대에 올랐는데요. 끼 많고 재능 많은 나빈이는 이번 오디션에 4인조로, 듀엣으로, 그리고 세션과 함께하는 솔로 무대로 3가지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친구들과 같이 부를 때도 혼자 부를 때도 나빈이의 노래에는 듣는 이를 행복하게 하는 에너지가 있습니다. 제 솔로곡도 다행히도 너무 잘 끝마쳐서 너무 기분이 좋고 앞으로도 계속 이런 무대에 계속 해나가면서 그런 일들을 다 해가면서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다. 가수의 꿈을 도전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닙니까? 가수의 꿈이 이루어지면 좋죠. 나중에 좀 훗날에 또 가수가 되지 않았을 좋겠네요. 그럼요. 노래 부를 때 가장 행복하다는 나빈이. 노래로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가수가 되길 전국시대도 응원하겠습니다. 교과서에서 봤던 경주는 잠시 잊고 경주를 새롭게 만나기 위해 여행을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몰랐던 경주를 보여드릴게요. 깊어가는 가을에 만나는 첫 번째 경주는 바로 봉황대.
도심 한가운데 자리한 무덤 봉황대를 오늘 다시 만나러 갑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윤수빈입니다. 저는 지금 경주에 나와 있는데요. 경주의 아름다운 유적지의 숨은 이야기부터 유적지 인근의 유명한 핫플레이스까지 경주의 새로운 모습들을 함께 찾아가 볼 텐데요. 그래서 더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합니다. 이곳이 바로 이 오늘 다시 만나게 될 경주 첫 번째 유적지 봉황대입니다. 그런데 감독님, 여기 봉황대 맞죠? 봉황대 맞는 거죠? 네, 봉황대 맞아요. 근데 봉황대라고 해서 저는 봉황의 그 새 떠올렸거든요. 그 새하고 대니까 새와 관련된 어떤 건물이라고 생각했는데 딱 봤을 때 그냥 무덤인 것 같기도 하고. 무덤인가? 뭐지? 무덤 맞아요. 무덤 맞아요? 그래요? 괜찮아요. 뭐 모를 수도 있죠. 이제 알아가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함께 여행을 해주실 선생님 한 분 모셨습니다. 전경효 선생님 모실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온다고 이 경주 역사와 관련된 책 한 권 읽고 왔습니다, 선생님. 읽어보셨어요? 네, 그래서 선생님하고 대화가 좀 통해야 되니까 읽고 왔는데요. 이 경주가 수학 여행지로도 굉장히 유명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과거에도 관광 명소로 유명했을까요? 네, 경주는 이제 신라의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수도였고, 이제 고려나 조선 시대에도 이제 경상도 지역에서는 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인적으로 여행을 오거나 이제 지방간으로 부임해서 이제 경주의 주요 유적을 둘러본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록들이 현재 이제 문집에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요즘에 우리가 SNS를 통해서 여행 다녀왔을 때 기록을 남기듯이 그렇게 남겼던 거군요. 네, 맞습니다. 선생님, 여기 보기에 그냥 무덤 같은데 무덤이 맞나요? 네, 무덤 맞습니다. 정확하게는 이제 신라 시대 이제 5세기에 만들어진 무덤으로 추정되는데요. 주변에는 이제 금룡청, 금관청 같은 무덤이 위치하고 있는데 그런 무덤들과 이제 비슷한 입지와 비록 크기는 다르지만 이제 비슷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 돌무지 덧널 무덤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제 돌무지 덧널 무덤은 이제 신라 마립간 시대에 주로 축조된 무덤입니다. 이제 봉황대는 현재 이제 사적 512호로 이제 대릉원 1원이라는 사적으로 지정되어 있고 지름이 83m, 높이가 21m로 이제 경주 지역에서는 단일 무덤 가운데 가장 큰 무덤입니다. 지금은 경주 시민들의 사랑을 받는 장소로 봄, 가을이면 소풍과 산책을 나온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아늑한 휴식 공간이 되어주고 있는 봉황대. 과거에도 사랑받는 곳이었을까요? 봉황대 주변을 지금 걸어가고 있는데요. 실제로 걸어가 보니까 규모가 얼마나 큰지 실감이 좀 나는 것 같아요. 과거에는 이렇게 공원처럼 꾸며져 있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봉황대에 관련된 기록들도 남아 있는 거죠? 조선 후기 사람이 이연일은 이제 과거에 낙방하고 경주로 내려와 이제 봉황대를 둘러보면서 자기 감정을 시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김승이라는 사람은 이제 남정록에 이제 봉황대 위를 올라가 보니 이제 주변에 이제 흙으로 만든 산이 많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고, 이제 박종이라는 사람은 이제 동경유록에 이제 봉황대 위를 올라가 보니 편평해서 이제 사람이 100명 정도 앉을 수 있었다는 기록을 남겼습니다. 아니 근데 저 정상부에 100명이 앉을 수 있었다라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가팔라 보여서 100명이 다 앉을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 봉황대 모양이 좀 바뀐 건가요? 실제 봉황대 위를 찍은 사진을 보면 평평한 모습도 있고 이제 약간 움푹 들어간 모습도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이제 돌무지 덧널 무덤이라는 무덤 형태 때문에 나타난 현상인데 이제 그 안쪽에 있는 목곽이 무너져서 나타난 이제 현상입니다. 봉황대가 이제 우리 조상들한테는 이제 유명한 명소였고, 그리고 우리한테는 이제 신라인들의 무덤 축조 방식을 연구할 수 있는 중요한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덤 위에 무성하게 자란 나무로 경주만의 이색적인 풍경을 만들어내는 봉황대. 시민들의 휴식처이자 경주를 대표하는 명소가 된 이곳에서 옛 조상들은 신라천년의 흥망성쇠를 그려보곤 했습니다. 봉황대에서 조금만 걸어오면요, 이렇게 노서동 고분군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고분들이 많은데요, 대릉원만큼이나 많아 보이는데요.
봉황대가 있는 곳이 이제 노동동 고분군, 이제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이제 노소동 고분군입니다. 이제 원래는 이것이 한 구역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노동동, 노소동, 이제 대릉으로 나눠져 있지만 원래 이 구역은 이제 크게 보면 이제 대릉원 일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도 이제 사적 512호로 지정된 같은 구역이고요. 이 지역은 신라 지배층들이 공동으로 사용한 무덤 구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통 무덤하고 묘지하면 무겁고 좀 어두운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노소동 고분군에 이 고분들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왠지 좀 따뜻하고 나를 지켜주는 것만 같은 그런 느낌? 그런 힐링되는 장소인 것 같아요. 참 좋네요. 경주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이곳은 누군가의 무덤이라는 생각보다 아름다운 공원이자 숲과 같은 곳으로 자리 잡았는데요. 도심에서 가을의 아름다운 풍경을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귀한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지나칠 수가 없죠. 이 노소동 고분군의 풍경을 즐길 수 있는 카페로 여러분을 초대하겠습니다. 지금 가시죠. 윤수빈 아나운서의 추천 코스는 최근 노서동 고분군 옆에 새롭게 문을 연 베이커리 카페. 릉 바로 앞에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들어오면요. 와, 이렇게 빵들이 쫙 진열이 되어 있는데요. 빵을 보시면 왠지 릉을 좀 닮은 것 같지 않으세요? 헐. 제가 또 빵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빵순이에요, 감독님. 제가. 근데 보니까 국밥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아, 국밥. 국밥도 좋아하지만 이 밥배하고 빵배 따로 있죠. 밥 먹고 나서 빵 먹는 거 당연한 코스 아닙니까? 제가 이제 빵 주문해서 자리에 한번 앉아 볼게요. I just wanted you to never change. You're foolish and you're blue. 넓은 통유리창 밖으로 노서동 고분군의 사계절을 오롯이 즐길 수 있고 매장에서 직접 구운 개성 만점의 빵도 맛볼 수 있는 곳이네요. 이집트 피라미드 유적지 바로 앞에 커피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합니다. 저도 노서동 고분군 바로 앞에서 릉을 바라보면서 이 커피와 빵을 먹을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은데요. 노릇노릇하게 구워진 빵 냄새와 함께 이렇게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이제 릉빵 좀 할게요. 이렇게 경주에서 가을의 정취를 마음껏 만끽할 수 있어서 참 좋았습니다. 또 무엇보다 봉황대의 숨은 이야기도 알 수 있어서 유익하고 흥미로웠는데요. 여러분들도 가을이 가기 전에 아름다운 이 유적지 봉황대와 노소동 고분군으로 소풍 떠나보시는 거 어떨까요? 지금까지 다시 만난 경주였습니다. 늘 곁에 있어 잊어버리기 쉽지만 우리에게 너무나 소중한 문화유산인 봉황대와 노서동 고분군. 깊어가는 가을에 다시 만난 경주는 참 운치 있습니다. 도심 속 오래된 주택가. 아기자기 추억 어린 벽화가 호기심을 자극하는 이곳은 어디일까요? 너른 흙마당이 있는 이 오래된 한옥은 2년 전 새로운 주인을 만나 사람들과 문화를 체험하는 다목적 공간으로 변신했습니다. 그곳으로 가보실까요? 청주시 영운동. 새로 지어진 건물과 오래된 집들이 공존하는 청주의 대표적인 구도심인데요. 이 도로변 골목길 모퉁이에 오늘의 마이맨션이 있습니다. 저기서 걸어오는 사람 혜정씨 맞죠? 집사녀의 발걸음이 오늘따라 나비처럼 나풀나풀 경쾌해 보이네요.
오늘은요, 지친 현대인들에게 힐링을 주는 집을 찾아왔는데요. 도깨비를 보니까 잘 찾아온 것 같네요.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담장에 엄청 큰 도깨비가 지키고 서 있는 이 집. 과연 집주인은 어떤 분일까요? 기대를 품고 집 안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이 멘셜입니다. 문화체험 스테이 터무니의 주인 이수경 씨입니다. 이 집은 알고 보면 두 채의 한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하늘에서 보니 마치 집 모양이 쌍둥이처럼 닮았네요. 추억을 사고 문화를 파는 집, 그 첫 번째 이야기. 오늘은 그 중에서 먼저 안채를 만나보겠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서면 너른 마당이 마치 어서오세요 하듯 반겨주는 집. 이 집은 1974년에 지은 한옥을 집주인이 구입해 리모델링했답니다. 이쪽으로 오세요. 우와, 어머, 다른 세계가 펼쳐진 것 같아요. 우와, 여기 연못 있네요. 네, 여기 우리 집에서 유일한 수 공간인데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이기도 해요. 금붕어도 이렇게 살고 있고요. 귀엽다. 우리 속설에 공간에 물이 흐르면 사람들이 모이고 좋은 일이 많이 생긴다고 하죠. 집주인 수경 씨는 어떻게 하면 집에 생기를 줄까 고민하다가 이렇게 물이 있는 작은 연못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쭈루룩 물소리 너무 좋은데요? 너무 좋죠. 네. 이 공간은 막 새들도 자주 찾아와서 물 먹고 이렇게 물고기들도 서로 어울리면서 사실은 먹이를 주지 않거든요. 그럼 모기가 와서 알 낳고 그러면 얘네들이 그거 넣기도 하고 이렇게 이 안에서 전체의 그런 생태계나 이런 것들 삶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작은 공간이에요. 다양한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문화체험 공간을 꾸미며 이 연못 조성공사에 정성을 많이 쏟았다고 하는데요. 콘크리트 바닥을 직접 깔고 물을 가두기 위한 담장을 쌓고 집 안으로 물이 스미지 않도록 바닥 방수 공사도 했답니다. 이렇게 연못도 만들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마당이 있는 집을 찾기 위해 집주인은 발품을 많이 팔았다고 하네요. 집이 좀 세월의 흔적이 느껴져요. 이거 얼마나 오래된 집이에요? 한 50년 된 집이에요. 50년이요? 네네. 저보다 나이가 많은데요. 제 나이인가? 네. 넓은 마당을 보고 반해 오래된 집을 덥석 구입하긴 했지만 오래된 집은 구매하기 전 꼼꼼히 챙길 게 많다고 합니다. 구옥을 구할 때 주의점이 있어요. 어떤 거예요? 네. 첫 번째가 비가 새는 곳이 없나 알아봐야 되고요. 왜냐하면 너무 오래됐다 보니까 이 한옥의 기와들이 부식이 돼가지고 사이사이에 비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또 지대가 너무 낮아서 혹시 이렇게 바닥에 침수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런 것도 정말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되고 더군다나 요즘은 비가 너무 많이 오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피해 보는 주변의 집들도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저는 다행히 그 정도는 아니지만 네, 그런 부분을 굉장히 주의하면서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꼼꼼하게 좀 잘 살펴봐야겠네요. 네, 맞아요. 집을 고쳐 새 집처럼 만들기까지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마음에 드는 집을 만나 행복했던 집주인은 낡은 한옥을 수리하는 일도 직접 했다는데요. 자개장의 문짝과 서로 다른 문틀을 조합해 벽을 세운 솜씨가 예사롭지 않죠? 또 담장 한편에는 툇마루를 새로 놓아 마당에서도 편히 놀 수 있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오래된 과일나무들이 봄, 가을로 실한 열매를 내어주는 집에는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진다는데요. 이렇게 풍성한 과일나무와 마당이 있는 집의 안채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변신했을까요? 네, 그러면 이제 안채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더워요, 교수님. 날이 너무 덥죠. 맞아요. 집주인을 따라서 집 안으로 들어가 봤는데요.
깨끗하게 정돈된 집안에선 50년 된 한옥의 오래된 자취를 거의 느낄 수가 없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문화체험 공간으로 사용되는 넓은 실내 공간은 이 폴딩 도어를 통해 다시 바깥 연못과 마당으로 연결이 되는데요. 오래된 한옥을 이 정도 수준으로 리모델링하기까지에는 총 5개월의 공사 기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천장이 석가래가 정말 멋있는데 네네. 이것만 보면 아 오래된 한옥이었겠구나 생각이 들거든요. 네, 여기에는 문 이런 것들 이런 거 다 직접 색칠을 하고 여기는 거의 반 이상이 다 직접 만드는 공간이에요. 정말요? 네네. 색칠하고 메꾸고 다 이 손으로 하신 네. 거예요? 합판으로 막힌 천정을 걷어내고 옛날 집의 골조를 그대로 살린 채 석가래 사이에는 황토를 메꾸고 친환경 자재로 마감했습니다. 이렇게 장장 5개월의 리모델링 과정을 일일이 사진 찍고 기록해 책으로도 엮었는데요. 그 과정에서 집주인은 공사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석가래와 문짝에 페인트 칠을 하고 도배며 장판, 마루를 놓는 일까지 손수했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 공간을 하나씩 구경해 볼까요? 이곳은 개인 공간입니다. 대학에서 패션 디자인을 가르친 집주인이 이곳에서 금속 공예며 가죽 공예를 비롯해 다양한 공예 체험 수업을 하고 있는데요. 집주인의 연구실 겸 사무실로 활용하는 공간입니다. 화려한 공구가 방 안 가득한 이 방은 소규모 체험 수업과 회의룸으로 활용됩니다. 집안에서 가장 넓은 이곳은 다목적 공간인데요. 모임방이나 회의실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공간을 대여하기도 하고 심리상담과 체험 수업이 열리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이곳에는 눈길을 끄는 물건도 많은데요. 모두가 저마다의 사연이 담겨 있다고 합니다. 물건에 담긴 이야기를 들어볼까요? 찬찬히 보니까 소품들이 이게 통일되진 않았어요. 네. 동네 분들이 이사 가시면서 이 공간에 너무 이제 좋은 뜻을 갖고 있으니까 내 물건이 여기에 있다 놓여지면 정말 사람들을 위해서 잘 쓰일 것 같아요 하고 갖다 주신 것도 굉장히 많고요. 여기 자체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되게 많이 품고 있는 공간이에요. 와, 추억이 공유된 공간이에요. 맞아. 50년 된 한옥은 이웃의 사연이 깃든 물건까지 더해져 더욱 의미 있게 변신했는데요. 집주인의 탁월한 감각과 센스가 없었다면 무엇보다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공간은 볼 수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여기는 저희가 문화체험 스테이로 쓰이는 공간이에요. 마을 주민들하고 선생님들이 오셔서 같이 이제 함께하는 그런 공예 프로그램도 많이 어우러지게 그렇게 열리고 있어요. 그럼 마을 문화에 대해서 좀 배울 수 있겠네요. 사실은 영운동이 워낙 구도심이어가지고 네. 주민들이 고령층이 75% 이상이라 연령대가 굉장히 높으세요. 처음엔 어르신분들도 네. 여기 뭐 하는데요? 이렇게 하고 못 들어오셨거든요. 처음에는. 네. 그런데 이제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고 저희가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들이 알려지면서 이제 참여하고 싶다고 많이들 찾아오시고. 오래된 마을, 정겨운 골목. 이 도깨비 담장집 안에선 오늘은 또 어떤 재미있는 일들이 펼쳐질까요? 이 마을 영운동 주민들이 모여 수제버거를 만드는 날이라는데요. 사람과 음식이 함께하니까 분위기는 화기애애. 오늘의 음식 체험도 성공이네요.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렇게 썰어서 오늘의 마이맨션 포인트를 정리해 볼까요? 먼저 마당이 있는 50년 된 한옥을 사서 아름답게 개조했고요. 마당에는 금붕어가 논이는 작은 연못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쁜 한옥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빌려준다는 겁니다.
그 공간이 주는 힘이라는 그 말이 있잖아요. 맞아요. 저는 여기서 그걸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제 물건이나 제 공간에 대한 그런 것들이 굉장히 이렇게 남하고 공유하고 싶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정말요? 그렇게 되게 이기적이었죠. 근데 이렇게 간절했던 것들이 이루어지면서 정말 커다란 변화가 생겼어요. 제가 이 공간에서 그렇게 느꼈던 따뜻함이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었던 그런 용기나 희망을 다 뭐든지 간절하게 원하는 사람들한테 함께 나눠주고 싶어요. 그게 이 공간이 갖고 있는 터무니의 힘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50년 전 이곳에 처음 터를 잡고 집을 짓고 살던 사람들도 가끔 여기가 생각날까요? 누군가의 추억과 그리움이 담긴 집은 이제 모두를 위한 공간이 되었습니다. 마음속 고향처럼 편안한 그곳. 터무니의 첫 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도심 속 힐링 스테이. 추억을 사고 문화를 파는 곳. 마이 맨션. 공기 좋고 물 맑은 고장 전라남도 한평. 예스러움이 잘 보존돼 있고 역사와 추억이 서려 있는 고장인데요. 한평만의 아름다운 풍경들은 물론이고요. 따뜻한 정과 인심이 넘치는 전통시장부터 주민들의 염원으로 탄생한 현대화 시장 이야기까지. 저 임채무가 한평 이곳저곳을 직접 찾아 구경하고 왔는데요. 제가 직접 보고 들은 한평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오늘은 역사와 전통에 살아있는 고장 한평을 찾았습니다. 여러분, 알고 보면 한평은요, 따뜻한 정서와 재미난 이야기들을 품고 있는 고장입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한평을 한 바퀴 돌면서 한평만이 가지고 있는 매력들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평 동네 한 바퀴, 저와 함께 한번 돌아보시죠. 갑시다. 한평 여행 지금 시작합니다. 전라남도 한평. 그 시작은 유서 깊은 이 마을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한평에 뿌리가 되는 마을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요. 천년의 시간을 잘 간직한 모평마을을 찾았습니다. 한평 모씨들이 처음 만들었던 모평마을은 시간이 잠시 비껴간 듯 여전히 한옥의 멋스러움과 그윽한 정취, 그리고 고즈넉한 풍경을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이 마을의 숨은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여기가 이제 행복마을로 지정이 돼서 그 체험도 하고 좀 유지를 좀 이렇게 고풍스러운 고택을 그대로 유지해 가자라는 이제 취지가 이제 굉장히 많이 이제 성에서 그럼 이 모형들이 지금 오래전부터 보존되네요. 그렇죠. 그대로 보존되어 오는. 아, 지금도 보존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규목나무가 한 30여 그루가 이렇게 글쎄요, 심어져 있어서 참 이게 마을을 보호해주는 보호림 역할을 하는 거죠. 이게 보통 몇 년 됐다고 그래요? 나무가? 거의 뭐 한 지금 그때부터 이제 심어져 와서 커였었으니까는요. 느티나무와 팽나무, 왕버들나무가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는데요. 무려 500년의 시간을 품은 나무들. 수백 년 동안 마을 방품림 역할을 했던 마을의 보호수로 자리매김하고 있답니다. 모평마을엔 저마다 애틋한 이야기가 서려있는 비석도 굉장히 많았는데요. 노비였던 도생과 4월의 헌신을 기리는 비석이 있다는 게 지금 생각해도 드물면서 독특하더라고요. 이렇게 다양한 이야기들을 품은 모평마을을 들러보던 중 들른 한 찻집.
모평마을의 정취를 느끼기에 참 좋더라고요. 세상이 내 세상같이 다 이거 다 내 건 내려다본다라는 게 즐거움이에요. 올려다보는 것보다는. 여기 뷰가 좋네. 차 한 잔의 여유도 여행의 즐거움이죠. 향긋한 황차 한 잔하며 잠깐 쉬어가기로 했답니다. 여기는 그 원래 서당 자리였어요. 조선 후기 때 지어놓은 집인데 지금 4대가 어르신들이 사시다가 4대가 내려온 집이고요. 그 전에 140년 전에 천석을 받았던 할아버지가 집을 지어놓고 여기서 글공부도 하시고 그랬던 공간입니다. 이런 데서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 후로도 보존을 보수했겠지만은 선조들의 지혜가 기가 막히잖아요. 과거와 현재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평마을. 한옥과 돌담의 정겨운 풍경을 따라 걸어봤더니 옛 추억이 새록새록 떠올랐답니다. 텐마루가 가장 기억에 남는 것들이 우리가 외출했다 돌아오면 할머니가 텐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먹을 거 감자 쪄놓고 기다리던 그런 모습 생각나죠. 모평마을이 우리의 전통과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가는 아름다운 마을이 되어주길 바라봅니다. 이제 시장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오일장이거든요. 오일장 하면 재밌죠. 맛있는 것도 많고. 네네. 할머니들 그리고 그 옛날에 약장수, 그다음에 먹거리, 뻥이 오는 뻥뜨기. 그 옆에 쪼그려 앉아서 옆에 흘리는 거, 그거만 주워 먹고 그랬지. 시장 가면 생각나는 것들이 많죠. 모평마을을 뒤로 하고 한평 오일장으로 향하는 길. 오일장에선 또 어떤 풍경과 이야기를 만나게 될지 무척 기대가 됐는데요. 네? 한평이 좋다 그래서. 여기는 한평은 날짜에 2와 7일이 들어가는 날에 오일장이 서는데 마침 제가 한평에 도착한 날, 이날이 딱 장날이더라고요. 여기 오니까 옛날 생각나요. 저도 어렸을 때 외할머니 쫓아가서 이런 데서 얻어먹고 집어먹고 뻥튀기해서 집어먹던 생각나는데, 시장 따라와서 먹는 맛있는 간식. 간식 먹으며 돌아보는 시장 한 바퀴. 이런 게 또 시장 둘러보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진짜 없는 게 없이 다 있다. 근데 백화점이 좋다고 그러지만은 백화점은 중층이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한눈에 다 들어오잖아요. 이제. 많이 팔았어요? 예. 오늘 많이 팔아야 절로 이사 가지. 작년 여기 나올 때가 작년 3월 1일 날 이사. 1년 한 7개월 여기 이제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여기서 본 거죠. 그래도 기대가 많겠네요. 이제는 뭐 눈비와도 걱정 없고, 오는 손님들도 편하고 상인들도 편하고. 정감 가는 이 시장 풍경도 얼마 지나지 않아 현대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제가 한 발 먼저 다녀왔는데요. 아직 오픈은 안 돼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렇게 정교하고 아름답게 정말 깨끗하게 잘 지어놨네요. 설계해서 이게 공사가 몇 년 걸렸습니까? 저희가 이제 18년도 3월달에 이걸 이제 착공을 해가지고 1년 한 7개월 걸렸습니다. 전체 절반 상가가 이제 상설로 운영이 되고 노점들도 상설로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장날 아닌 날은 우리 농산물 그 특판단이 있어요. 특판단들이 여기 와서 또 같이 특산물도 같이 팔고 그렇게 이제. 상인들과 주민들의 염원을 담아 새롭게 마련된 현대화 시장. 모두가 기다렸던 시장의 풍경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전보다 훨씬 활력이 넘치는 것 같은데요. 신선하고 품질 좋은 물건,
그리고 전통시장만의 인심과 정은 그대로고요. 시설은 훨씬 쾌적하고 편리하니까 손님들이 안 찾을래야 안 찾아올 수가 없겠더라고요. 오늘 진짜 좋습니다. 그 전에는 비바람 맞아가지고 비 오고 그러면 날씨 안 좋으면 손님들이 안 나와버려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은 비바람 막아주니까 훨씬 손님들도 많이 나오고 기대를 해요. 너무 좋아. 이것이 뭐냐면은 이렇게 확 터져가지고 이렇게 전부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손님들이 금방 돌잖아요. 그러면은 장사가 더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들 엄청 평소보다 한 2배, 3배 나온 것 같아요. 예. 오늘 그럼 장사는 좀 괜찮으십니까? 괜찮습니다. 예, 기분 좋습니다. 전통시장이라 그러면 좀 뭐 바닥이나 막 이런 게 좀 지저분하고 물도 많이 튀고 하는데 여기는 엄청 깨끗하고 또 새로 지은 곳이라서 그런지 배수 시설도 잘 돼 있고 이렇게 뭐 냄새나 뭐 비린내 이런 거는 전혀 못 느끼는 것 같아요. 오늘 들렸던 곳 중에서는 여기는 손에 꼽힐 정도로 진짜 깨끗하고 시설도 좋은 것 같아요. 얼굴에 웃음꽃이 가득 핀 시장 상인분들. 상인분들의 웃는 얼굴을 계속해서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시장을 구경하다 보니 조금 출출해졌는데요. 이번엔 한평의 맛을 찾아가 봤습니다. 여러분, 한평에 와서 이 맛을 안 보고 가면 서운하죠. 한평의 별미, 제가 맛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가시죠. 한평의 솥값이 전남 솥값을 좌우한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활발했던 한평 우시장. 무려 100년이 넘는 역사를 자랑하는데요. 비록 지금 거래 방식만큼은 바뀌었지만 한우의 명성과 품질은 그대로랍니다. 1907년에 한평 우시장이 처음 개설이 됐는데 지금으로부터 한 113년 정도 됐습니다. 예. 우리 한평의 소가, 우리 한우가 옛날부터 우리 맛있다라는 소문이 났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한우의 요충지가 되지 않았냐 싶어요. 우리 한평에 대한 이미지겠죠? 한평 한우 맛 참 궁금한데요. 이 집 음식의 밑바탕이 된다는 선짓국. 한평의 명물 한우 비빔밥도 이 선짓국에서 시작된다는데요. 선짓국에 데친 각종 채소들 아낌없이 올려주고 한평 선불에서 잡은 낙지에 이뿐이겠어요? 한평산 생고기까지 담아주면 이게 바로 한평의 명물 한평 육회 낙지 비빔밥입니다. 거기에 윤기 잘잘 흐르는 신선한 생고기까지 더해주면 한평에서 꼭 먹고 가야 할 한평만의 밥상이 완성되지요. 이게 한평에 와서 먹고 가지 않으면 평생 후회한다는 유명한 한평 육회 비빔밥입니까? 육회 낙지 비빔밥. 다른 데도 육회 비빔밥은 서울도 있고 다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특별히 한평에서 이게 유명한 데는 이유가 있어요? 저희 한평만의 이 고기는 항상 이제 드셔보신 분들이 하시는 말씀은 뭔가 간이 딱 맞는 느낌. 그리고 또 찰진 맛. 저희 한평 생고기는 이렇게 뒤집어 엎어도 이렇게 떨어지지 않아요. 그리고 이건 당일 도축에서 나오기 때문에 이 고기가 이렇게 찰기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이제 하룻밤을 자고 하는 것은 이제 육회로 무쳐가지고 양념해서 드시는 거예요. 이야, 이게 진짜 한평의 맛이구나 싶었습니다. 참 정갈하고 맛있더라고요. 한번 먹어보면 다시 찾게 돼 있네. 스태프들한테 미안해요. 가히 그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이 윤기 보이시죠? 좋은 재료에 전라도의 인심 그리고 음식 솜씨가 더해졌으니 뭐 더 이상 말이 필요 없죠. 저는 오늘 고향의 맛도 느끼고 배도
두둑히 채웠답니다. 재료도 좋지만 이 사장님 음식 솜씨도 노하우가 있는 것 같아요. 정성 가득한 집밥 먹은 느낌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함께 둘러본 한평 한 바퀴 어떠셨나요? 이번에 제가 느낀 한평은 역사와 전통이 있고 인심과 정이 있는 따뜻한 고장이었는데요. 저는 오늘 오랜만에 재래시장에 와서 옛날에 어렸을 때 추억을 더듬어 봤고요. 또 새로 변하는 재래시장의 현대화된 모습 좀 매력 있게 봤습니다. 여러분, 저 한평 사랑해 주시고 우리 재래시장에 와서 여러분들의 마음껏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한평의 아름다운 이야기 앞으로도 계속될 겁니다. (1960년대) 이곳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저수지가 축조되었습니다. 근데 70년대가 되면서 산업화가 일어나고 경제가 발전되면서 농토가 점차 사라지게 되고, 그래서 그 저수지는 제 기능을 또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계곡물은 계속 흘러나오게 되고, 그 계곡물을 받아서 동네 아낙네들이 삼삼오오 모여서 빨래를 빨게 되었고, 그 인근에도 입소문이 나서 청정 빨래터라 이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삶의 애환이 담긴 아련한 옛향수를 선물해 드릴 수 있고, 그리고 지역 주민들에게는 편안한 휴식 공간이 되고, 그리고 자라나는 세대들에게는 과거와 현재를 이어주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전 코로나 때문에 너무 답답했는데 이곳에 오니까 가슴이 너무 뻥 뚫리고 시원한 기분이 들어요. 저는 산을 좋아하는데 산이 너무너무 멋지게 다 보이고, 대구 시내 와룡산부터 해가지고 막 송현동 저쪽으로 다 보이니까 너무 경치가 좋은 것 같아요. 지금도 이렇게 올라와 보니까 되게 이쁜데 해 넘어갈 때는 얼마나 더 이쁠지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전망대의 형상은요, 빨래를 짜는 형상이라고 12개의 기둥이 빨래를 짜는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노래 너무 예뻐요. 황홀하죠. 기분 너무 좋아요. 코로나로 받은 스트레스가 확 풀리는 것 같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예, 평소에는 해돋이만 보러 가다가 이렇게 대구 시내에서 이렇게 해 너미를 볼 수 있다는 건 뭐 대구 시민으로서 상당히 좀 반가운 일인 것 같습니다.